강남 대치동 40평 아파트. 40년 동안 꿋꿋이 지켜온 이 집은 이제 70 중반을 넘긴 어머니 박말순 여사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고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쌓아둔 예금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그녀의 작은 위로였다. 그러나 함께 살고 있는 큰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의 대화는 어느 날 밤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거실 한쪽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발걸음을 멈춘다. 엄마, 우리 요즘 너무 답답해. 친구들 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나도. 페라리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죠? 쉿. 목소리 낮춰. 내 할머니가 들으면 큰일 나. 할머니 귀도 잘 안 들리잖아. 괜찮아. 솔직히 할머니 아파트가 30억이잖아. 그거만 있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말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30억 아파트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집이란 말인가. 그러려면 방법이 필요해. 명의가 다 외할머니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해. 치매, 진짜? 그래야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 연금도 요양원 비용으로 충분하고. 순간 말순의 귓가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치매 요양원 재산 처분. 이 모든 게 자신을 향한 음모였다. 이럴 수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지금껏 큰딸 사위에게 예물도, 손녀 출산 축하금도 아낌없이 주었고, 외제차며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해왔다. 오직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요양원이었다. 엄마, 할머니만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 숨통이 트이는 거야? 그럼 페라리도 가능하지. 그래. 내 아빠하고도 얘기했어.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야지. 평생 어른만 모시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니? 그 순간 문틈에 기대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믿었던 가족들, 사랑하는 혈육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녀를 요양원에 가둬두려 하고 있었다. 자식과 손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잔혹한 계획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말순의 방, 깊은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아이들이 뛰어놀던 웃음소리, 교장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보람. 모두가 빛나던 순간들이었는데 이제 그 추억의 무게가 그녀를 내쫓으려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다. 말순 눈물을 닦으며 내가 치매라니, 내가 요양원이라니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말순은 이제 결심해야 했다. 가족의 손에 인생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낼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은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주전자를 올리고 도라지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젯밤 들었던 말들이 뜨거운 차처럼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거울 앞에 섰다. 정면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날짜 4월 12일. 박말순. 나는 멀쩡하다. 그 말이 허공에 닿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던 속삭임은 이미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은 뒤였다. 현관 앞 아침 배달 상자를 정리하는 큰딸. 이웃이 지나간다.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아유, 괜찮으신 척은 하시는데 자꾸 잊어버리세요. 어제도 가스불을 켜놓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말순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가스불? 어제는 전기 인덕션만 썼다. 거짓말. 그녀의 속삭임이 부엌 타일에 박혀 울렸다. 거실. 사위가 서류 가방을 닫는다. 여보, 오늘 장모님 모시고 동네 병원부터 예약해. 종합검진처럼 자연스럽게. 기록이 쌓여야 나중에 설득이 쉬워. 알겠어. 이웃분들이랑도 이야기 맞춰둘게. 다들 걱정해 주시더라. 걱정이라는 이름의 포장지에 진실을 꽁꽁 싸매는 사람들. 말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표지에 기억 노트라고 적었다. 오늘부터 내가 나를 증명한다. 수첩에 또박또박 적는다. 아침 7시 10분 기상. 7시 30분 도라지 차. 7시 50분 신문 1면 정독국제면 세 번째 기사 달러 강세. 8시 10분 십자낱말 맞춤 4개 정답. 교장 시절 그녀는 늘 기록으로 싸웠다. 성과도 문제도 기록 앞에서 숨지 못했다. 이제 그 기록이 자신을 지킬 방패가 되리라. 점심 무렵 주방. 큰딸이 일부러 크게 말한다. 엄마, 이 장조림 설탕 넣는 걸 또 깜빡하셨나 봐요. 짜기만 하고 달진 않네요. 설탕은 어제 줄였지. 당뇨 있으니까. 대체로 싱겁게 먹자 했잖니. 아, 그렇죠. 제가 깜빡했나 봐요. 말수는 젓가락을 놓고 큰딸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멈칫하는 표정,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 사람의 마음은 작은 파동부터 표를 낸다. 오후 엘리베이터 앞. 이웃 둘이 수군거린다. 문틈으로 말순이 듣는다. 윗집 어머님, 요즘 많이 잊으신데. 딸 말로는 검사도 예약했대. 나이가 있으시니 그래도 큰일 없으셔야 할 텐데. 소문은 혀끝에서 시작해 계단참을 타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표정들을 닦아낸다. 말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고르게 했다. 흔들리지 마. 기록해. 그리고 준비해. 방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한다. 서류 봉투를 꺼낸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예금 통장 사본, 연금 수령 통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같은 서랍에 넣어둔 증표들. 그녀는 투명 파일로 분류했다. 부동산, 금융, 연금. 그리고 노트 첫 장에 붉은 펜으로 썼다. 서류 보관 금고. 비밀번호 변경 완료.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린다. 먼 친척 사돈이 찾아왔다. 큰딸과 거실에 앉는다. 말수는 복도 그림자에 서서 기척을 감춘다.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3군데 있어. 월 200에서 250. 연금으로 커버돼. 부담 없어. 고모님, 혹시 법적인 절차는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경도라도 시작 기록이 있으면 후견인으로 가족이 결정 내릴 수 있어. 변호사인 조카가 절차는 챙길 거고. 사돈의 목소리는 믿음직한 협력자처럼 묵직했다. 그러나 말순의 귓가엔 공모자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 있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먼저 뿌리를 조여야 한다. 그날 밤 사위가 귀가한다. 서류 가방을 식탁에 올린다. 내일 모레 지역병원 예약했어. 인지기능 검사, MRI는 상태 봐서. 장모님, 요즘 머리가 좀 혼란스럽다 하셨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헷갈릴 때가 있지. 자넨 회사 일로 밤도 새고 오잖아. 피곤해서 내가 더 헷갈릴 때도 있겠네. 검사 받아두면 장모님도 안심되고 저희도 대비가 되죠. 그 말의 뉘앙스가 따뜻한 손 대신 차가운 고무장갑처럼 그녀의 마음에 닿았다. 말수는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이미 전투 준비는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말수는 작은 녹음기를 꺼낸다. 기록. 4월 12일 23시 55분. 사돈, 요양원 비용 언급.
치매 진단 후 후견인 반복. 내일 모레 병원 예약 확인. 그녀는 또 하나의 노트를 꺼냈다. 제목은 증언. 페이지마다 줄 간격을 넓게 띄웠다. 그 사이사이에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말은 흩어지지만 문자로 옮겨진 말은 증거가 된다. 다음 날 오전, 부엌. 큰딸이 일부러 커피를 흘린다. 엄마, 어제 가스레인지 제가 꺼놨어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가스, 어제 인덕션만 썼다 했지. 그래도 고맙다. 내가 꺼주었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받아 적었다. 그녀는 큰딸의 말이 반복될수록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할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짓은 늘 디테일에서 미끄러진다. 점심 후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난다. 손녀와 통화하는 큰딸의 목소리. 응, 관찰 일지에 적었어. 오늘은 반복 질문 기록. 뭐, 대화 돌리면 되지. 내 아빠도 알아서 맞춰줄 거야. 관찰, 일지? 단어가 바늘처럼 귀를 찔렀다.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관찰 일지를 덮개 아래 밀어넣었다. 그녀의 관찰 일지는 진짜였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상대를 관찰하는 이중의 기록이었다. 저녁, 식탁. 사위가 조심스레 운을 뗀다. 장모님, 내일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검사라고 해도 간단한 거예요. 잠깐이면 끝나요. 그렇구나. 대신 내가 부탁 하나 하자.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나 혼자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길을 열었다. 의사와의 독대. 그 짧은 시간이 전세를 뒤집을 유일한 틈일 수 있었다. 그날 밤 방에서 말수는 책상 서랍 깊숙이 작은 봉투를 꺼낸다. 비상 연락망이라고 쓰여 있다. 제자 명단, 그 중엔 지금 의사가 된 아이도 변호사가 된 아이도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졸업식에서 받았던 편지를 떠올렸다. 선생님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단단함을 이제 자신에게 빌려올 시간이다. 전화가 연결된다. 낮은 목소리의 여성, 옛 제자.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 들으니 눈물이 다 나네요. 내가 의사가 됐다지. 내일 병원에 가는데 혹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검사는 객관적이에요. 다만 보호자 진술이 강하게 들어오면 인지평가 전에 편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독립면담을 요청하세요. 또 선생님 일상 기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고맙다. 이미 시작했단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수는 가만히 손등을 쓰다듬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감각이 또렷이 살아났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을 밀어낼 방향도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조명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또렷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숨, 서로의 눈치를 보는 숨소리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이로 자신의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박자를 쳤다. 새벽, 알람 소리에 말순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창밖 하늘이 옅게 밝아온다. 오늘 날짜 4월 13일. 박말순. 나는 멀쩡하다. 그리고 나를 지킬 것이다. 두 번째 날의 선언. 어제와 같은 말이지만 오늘은 무게가 더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병원에서 의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할 것이다. 가족이 거짓말을 합니다. 제 말을 기록과 함께 들어주세요라고. 꼭 말하리라 말수는 다짐을 한다. 여명이 창틀을 훑고 지나가며 희미한 빛을 깔아주었다. 말수는 그 빛을 밟으며 첫 발을 내디뎠다. 4월 14일 아침 말수는
검은색 단정한 외투를 걸쳤다. 고개를 세우고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오늘 날짜 4월 14일. 박말순. 나는 멀쩡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갑옷이자 방패였다. 며칠 후 현관 앞. 사위가 차키를 들고 서 있다. 큰딸은 준비된 듯 곁에 선다. 장모님 준비되셨어요? 간단한 검사예요. 너무 긴장 마시고요. 긴장할 게 뭐 있나? 건강을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맞아요. 엄마도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오늘 검사하면 오히려 안심되실 거예요. 깜빡 단어가 도끼처럼 심장을 내려친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 환자들로 붐벼 있다. 큰딸은 접수를 마치고 와서 남편 앞에 앉는다. 아무도 안 들리게 남편에게 속삭인다. 의사 앞에서 우리 말 맞춰야 해요. 엄마가 요즘 같은 질문 반복하신다고 하면 돼요. 알았어. 나도 자연스럽게 말할게. 진료실. 의사가 밝은 얼굴로 환영한다. 박말순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억력 검사를 하러 오셨죠? 네, 선생님. 제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보호자분 말씀도 듣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희 엄마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세요. 가스 불을 켜둔 적도 있고, 집 비밀번호도 자꾸 잊으시고요. 맞습니다. 며칠 전엔 본인 연금을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칼날 같은 말들이 방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늘어갔지만 말순의 호흡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생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 혼자 말씀드릴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문이 닫히고 진료실엔 말순과 의사만 남는다. 말순은 가족들이 다 나간 걸 확인하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다음 선생님,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순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말순을 안심시킨다. 가족들이 거짓으로 치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말순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어르신, 지금 의식은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기억도 정확하세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말순은 오랜만에 진실을 마주한 듯했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5년 4월 14일. 오늘 아침에 제가 2번 말했습니다. 검사가 이어진다. 산술, 단어 기억, 도형 그리기. 말순은 차분히 해낸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십니다. 치매 소견 없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울렸다. 정상.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온몸으로 알았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큰딸과 사위가 들어온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나이와 생활 습관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권합니다. 큰딸 당황하며 의사를 쳐다본다. 그런데 요즘 자꾸 같은 질문을 하셔서 말순 끼어들며 또렷하게. 같은 질문은 너희가 하는 거다. 내게서 듣고 싶은 답을 얻으려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바로 너희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사위는 시선을 피하고 큰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깨문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싸움은 지금이 아니라 준비가 끝났을 때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한 장면은 충분했다. 의사에게 진실을 전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았다. 병원 복도. 사위가 다급히 따라온다. 장모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의사 앞에서 가족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지 모르세요? 곤란한 건 곤란한 짓을 할 때 생기는 거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병원에서의 작은 승리가 그녀의 발판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순이 그려지고 있었다. 내 재산, 내 삶. 이제는 내가 지킨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말수는 차분히 국을 데웠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대화는 이미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얀 종이에 꾹꾹 눌러 적힌 거짓의 흔적들이 어느새 그녀의 서랍 속 진실을 위협하고 있었다. 거실. 큰딸이 노트북을 열고 손녀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날짜별로 외할머니가 깜빡한 일들. 오늘은 병원에서 의사 말에 끼어들었다는 걸 논리비약으로 기록해 두자. 그럼 나중에 보여주면 의사도 믿겠지. 맞아. 증거라는 게 결국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느냐야. 며칠 후엔 이웃들한테도 증언서 받아두자. 외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층을 잘못 눌렀다 같은 사소한 거라도 다 적어. 말수는 부엌에서 국을 젓는 척 모든 대화를 귀에 담았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 기록이 쌓여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진짜 기록을 쌓아야지. 그날 저녁 늦은 밤, 말순의 방 책상 위에 2권의 노트가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가족들이 만드는 관찰 일지, 다른 하나는 그녀의 기억 노트. 말순은 떨리는 손끝을 누르듯 펜을 꼭 쥐었다. 오늘 날짜, 오늘 대화, 오늘 표정. 모두 글자로 박아 넣는다. 거짓의 칼날이 커질수록 진실의 방패도 단단해져야 했다. 4월 14일 오후 8시 45분. 큰딸, 외손녀와 함께 거짓 기록 작성. 사위, 이웃 증언서 계획 언급. 단어 논리 비약. 말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린다. 내가 교장으로 수천 명의 생활기록부를 다뤘다. 거짓말은 언젠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나는 그 틈을 잡을 거다. 다음 날 오전 엘리베이터 앞. 이웃이 2명 서 있다. 큰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엄마, 오늘 또 집 비밀번호 잊으셔서 저 불렀잖아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아니, 내가 먼저 와 있었지 않니? 내가 너보다 먼저 눌러서 문을 열었는데. 이웃들이 놀란 듯 서로를 본다. 큰딸은 순간 굳은 표정을 억지 미소로 덮는다. 말수는 일부러 또박또박 주변이 다 들리도록 말했다. 소문이란 건 누가 먼저 심느냐에 달렸다. 오늘은 자신이 먼저 진실의 씨앗을 심었다. 점심 무렵 외손녀가 친구와 통화한다. 말수는 방문 뒤에서 듣는다. 곧 아파트가 우리 거야. 엄마가 다 계획했어. 요양원에 모시면 끝이지. 나 페라리 사고 너한테도 태워줄게. 외손녀의 목소리는 철없음 그 자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탐욕은 차갑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말수는 그 순간 서랍 속 봉투를 다시 떠올렸다. 비상연락망. 이번엔 제자뿐 아니라 오랜 벅과 신뢰할 수 있는 인맥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야 했다. 저녁. 가족이 외출한 틈. 말수는 몰래 큰딸 방에 들어간다. 서랍 안에서 치매 증상 관찰 일지라는 파일을 발견한다. 날짜와 구체적인 거짓 증상들이 가득하다. 말수는 낮게 웃으며 허술하구나. 거짓말은 결국 글자에서 냄새가 나는 법이지. 그녀는 작은 카메라로 모든 페이지를 찍는다. 그리고 조용히 원래 자리에 둔다. 증거는 이제 양쪽에 있었다. 가족이 만든 거짓의 기록, 자신이 쌓아온 진짜 기록. 언젠가 법과 세상이 그 둘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며칠 후 저녁 식탁. 사위가 진지하게 말한다. 장모님, 다음 주엔 더 큰 병원으로 가요. 종합검진 겸해서 자주 검사함 좋잖아요. 말수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너희는 언제부터 그렇게 내 건강을 중시했니?
장모님, 그냥 연세가 있으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산했다. 이번 주 금요일 가족이 여행 간다 했지. 그때가 기회다. 새벽녘 말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부동산에 연락한다. 옛 제자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인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집을 정리하려 한다. 강남 아파트 시세대로만 빨리 처분할 수 있겠니? 선생님, 그건 엄청난 규모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으니. 결심은 이미 굳어졌다. 거짓말로 덮어 씌우려는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진실로서 새로운 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 말수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쓴다. 계획 아파트 매각 의뢰 완료. 예금 정리 예정. 연금 계좌 변경. 인천 아파트 계약 검토. 말순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너희는 날 가둬두려 했지. 하지만 나는 내 두 발로 걸어나갈 거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택한 집으로. 밤하늘에 별빛이 번졌다. 거짓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는다. 4월 16일 오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폭풍 전야였다. 거실 테이블 위엔 하얀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고 큰딸 사위가 볼펜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다. 말수는 방문을 살짝 열어본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이웃분들한테는 간단해요. 엄마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엘리베이터 층을 잘못 눌렀다. 이런 거 적어달라 하면 되죠. 사소한 것도 쌓이면 증거가 되니까. 맞아, 법원에 낼 때 중요한 건 일관성이야.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사실처럼 굳어지지. 할머니 요즘 계속 틀린 말 하잖아. 어제도 나보고 대학생이냐고 했다니까. 말순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어제 자신은 분명 고3이니 수능 준비 잘하라고 말했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실이 왜곡되고 있었다. 저녁 때쯤 큰딸이 복도에서 이웃과 대화를 한다. 이웃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사인해드리죠. 뭐 별거 있나요? 연세 드시면 다 그러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머님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위해서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삶을 빼앗으려 하는 아이러니. 말수는 손에 쥔 수첩을 꾹 눌러쥐었다. 진짜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 날 오전. 말수는 외투를 챙겨 몰래 집을 나선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목적지는 강남의 오래된 부동산. 옛 제자 인수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10여 년 전 졸업식에서 받은 꽃다발이 떠올랐다. 선생님,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 말이 오늘의 밧줄이 되었다. 부동산 사무실. 인수가 반갑게 맞는다. 선생님, 어제 말씀 듣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매각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래,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더구나. 내 아파트라 하면서도 그들은 이미 자기 것처럼 말을 해. 시세는 지금 30억 가까이 됩니다. 매수자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속전속결로 하려면 약간은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해야 해. 이번 주 금요일 큰딸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간다. 그때가 내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교무회의에서 수백 명 교사 앞에 섰을 때와 같은 단단함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매수자와 접촉하겠습니다. 계약서도 준비해 두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 서재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정리한다. 예금 정리,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이사업체 예약. 수첩 속 항목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그동안 의존했던 집과 재산이 오히려 족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손녀방 문틈 사이로 대화가 새어나온다.
엄마, 이번 주 여행 진짜 가는 거야? 아파트 계약은? 걱정 마. 다녀오면 외할머니는 이미 요양원 들어가 계실 거야. 증언서도 준비됐고 관찰 일지도 완벽해. 말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냉소였고 동시에 결심이었다. 그래, 다녀와라. 너희가 돌아왔을 땐 이미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니. 어두운 새벽 방 안.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말수는 비상 연락망 봉투를 펼친다. 연락할 제자 명단 중 몇 명은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두세 명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 가족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도움 받을 수 있겠니? 메시지 도착 소리. 화면에 답장이 뜬다. 선생님,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랜만에 온기가 번졌다. 세월은 흘러도 진심은 흔적을 남긴다는 걸 증명하듯. 이튿날 말수는 인천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다. 단출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겠다. 내가 선택한 집.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곧 다가올 금요일, 그 해방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힐 것이다. 늦은 저녁 거실. 가족들이 모여 여행 준비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에 잘 다녀오자. 돌아오면 큰일들이 다 정리돼 있을 거야. 맞아요. 앞으로는 우리 인생만 생각하면 되죠. 말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귀가 아프도록 선명하게.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말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수첩 마지막 줄에 붉은 글씨로 기록한다. 금요일 아파트 매각 계약. 오후 이사. 연금 계좌 변경 완료. 가족 귀국 전 실행. 거짓 증언서가 아무리 쌓여도 그녀의 행동이 먼저 현실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날 가족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믿었던 계획이 허상에 불과했음을. 4월 18일 금요일 아침. 집안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소리와 손녀의 들뜬 목소리로 가득했다. 말수는 평소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격렬한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다. 오늘이다. 오늘이 드디어 내 날이다. 현관 앞 큰딸과 사위가 여행 가방을 정리한다. 엄마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저희 없는 동안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말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큰딸을 바라본다. 그래, 다녀와라 즐겁게.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작별의 선언이었다. 그들이 떠나면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게 될 터였다. 공항으로 떠난 가족. 말수는 현관문을 닫고 잠시 깊게 숨을 내쉰다. 이제 시작해볼까? 전화를 건다. 부동산 인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매수자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계약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 알았다. 지금 바로 가마. 부동산 사무실. 말수는 계약서 앞에 앉아 있다. 제자 인수와 매수자가 대기 중. 검은 만년필을 손에 쥐는 순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40년의 추억, 남편과 함께 웃던 날들. 아이들이 뛰놀던 시간 모두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미련은 없었다. 미련 대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바로 입금될 겁니다. 말수는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박말순. 펜 끝이 종이를 가르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무언가에서 풀려났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짐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 잘 쓰겠습니다. 부디 행복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이날 오후 이사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옮긴다.
말수는 작은 상자만 몇 개 챙겼다. 가족 사진 몇 장, 수첩과 기록들, 그리고 오래된 찻잔 세트. 그녀가 가져가는 건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였다. 이사 트럭에 오르며 살던 집을 쳐다보고 말수는 혼잣말을 한다. 잘 가거라. 나의 청춘이 머물던 집아. 이젠 내가 아닌 내가 새로운 길을 간다. 인천 새 아파트 단지.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온다. 대치동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와는 달리 인천의 이 집은 소박했다. 그러나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더 따뜻했다. 이곳에서라면 비로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사 직원이 상자를 내려놓는다. 어머님 짐은 다 배치해드렸습니다. 필요한 건 말씀만 하세요. 수고했어요. 덕분에 편히 이사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그날 밤. 새 집 거실. 말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수첩을 펼친다. 붉은 펜으로 굵게 기록한다. 4월 18일 아파트 매각 완료. 잔금 수령. 인천 새 아파트 입주. 연금 계좌 변경 완료. 글씨가 하나하나 새겨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 위 무게가 사라졌다. 가족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주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대치동 아파트에서 벌어질 충격의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이 마주할 빈집,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부. 그들의 표정은 분노일까, 절망일까? 말수는 잔잔히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4월 28일 열흘간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피곤한 기색보다 들뜬 기운이 앞섰다. 사위는 휴대폰으로 항공권을 정리했고 큰딸은 면세점에서 산 쇼핑백을 손에 들었다. 손녀는 여전히 들떠 있었다. 이젠 우리 집만 정리하면 끝이지. 페라리 얘기 잊지 마. 걱정 마. 곧 다 정리될 거야. 외할머니도 순순히 따라오시게 될 거고. 응, 요양원 계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나 대치동 아파트 현관에 들어선 순간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 가전, 생활용품까지 자취를 감췄다. 뭐야? 우리 집 맞아. 큰딸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짐이 다 없어졌어. 이럴 리가 없어. 설마? 거실 벽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남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본 아파트 소유권은 이미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새 소유주 명의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은 사위, 얼굴이 창백해지며 장모님이 설마.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어. 그들의 눈빛 속에 있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허공으로 흩어졌다. 음모의 칼끝은 날카로웠지만 말순의 결단은 그보다 빨랐다. 같은 시각 새 아파트에서 말순은 전화를 건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응답한다. 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잘 전달됐나요? 예, 어르신 요청하신 대로 이전 사실과 가족들의 계획 이야기도 함께 알렸습니다. 이웃분들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말수는 전화기 너머로 관리소장의 말을 듣고 고개 끄덕이며 이제라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 두려운 노인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선 증인이었다. 며칠 뒤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린다. 가족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속을 지나간다. 들었어? 큰딸이랑 사위가 어머님 재산 뺏으려고 치매라 거짓말했다던데.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다 해. 어머님은 멀쩡하시던데. 관찰 일지까지 만들었다지. 기가 막혀서 원. 큰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외손녀는 주머니에 손을 쑤셔넣고 고개를 숙인다. 사위은 억지로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들의 계획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칼날이 되어 등을 찔렀다. 큰딸, 집 거실에서 먼 친척인 고모님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나 고모님은 냉정했다.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내가 한 거잖아. 나는 그냥 조언했을 뿐이지. 고모님도 같이 계획했잖아요.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먼 친척인 사돈조차 등을 돌렸다. 음모의 동지라 믿었던 이는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도망쳤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 아파트 거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신다. 전화를 걸어 작은 딸 은정과 통화한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언니 부부 말만 믿고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 다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엄마, 다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은정아. 하지만 지금은 혼자 지내고 싶구나. 내가 선택한 집에서 내 호흡대로 살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도 안겨주고 있었다. 며칠 뒤 말수는 대치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 카페에서 인수를 만난다. 선생님, 이제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고 예금과 연금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고맙다, 인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는 요양원 벽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야. 선생님은 늘 저희 제자들에게 강했던 분이셨잖아요.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 변치 않은 것이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4월 말 대치동에서 흘러나온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딸 부부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 라는 진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결국 사위의 직장까지 도착했다. 대형 로펌, 그는 늘 효자 변호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방송 인터뷰에서 치매 장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위라 홍보했던 이력이 화근이 되었다. 회사 회의실 대표 변호사가 차갑게 서류를 탁 내려놓는다. 박 변호사, 이게 사실입니까? 장모님을 치매라고 속여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표님, 그건 오해입니다. 일부러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오해라니? 이웃 증언까지 나왔는데 당신이 효자라느니 장모님을 위해 헌신한다느니 다 거짓말이었어?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해합니다. 가족도 속이는 변호사를 어떻게 믿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 당분간 사건에서 손 떼시죠. 내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저녁밤 집안. 큰딸과 사위는 서로를 향해 날선 대화를 주고받는다. 다 너 때문이야. 관찰일지니 증언서니 그런 걸 왜 만들었어? 당신도 동의했잖아. 당신이 먼저 재산 증여 얘기했잖아. 내 커리어가 끝났어. 회사에서 난 이제 버림받을 거야. 난 동네에서 매장됐어. 밖에 나가기도 무섭다고. 탐욕으로 세운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울부짖는 모습은 그들 스스로의 초상화였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말순의 새 아파트. 말순은 조용히 앉아 라디오를 듣는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온다. 최근 가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장모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가정의 사위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알려져 파장이 큽니다. 말순은 라디오를 듣다. 잔잔히 미소 지으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제 기록은 필요 없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수첩을 덮지 않았다. 혹시라도 또다시 거짓이 날아올까봐. 늦은 저녁.
큰딸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손녀는 방에 틀어박혔다. 사위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 그 집안에 울려 퍼지던 웃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침묵과 원망뿐이었다. 탐욕으로 지은 성은 그 주인들을 삼켜버렸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장터를 비쳤다. 인천의 새 아파트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 오래된 전통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말수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상추를 다듬으며 손님과 이야기 중이다. 말수는 그 옆에서 호박을 고르며 귀를 기울인다. 대치동 그 변호사 집 말이야. 큰일 났대. 아이고 나도 들었어. 장모 재산 노리다가 망신살 뻗쳤다지. 로펌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호박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귀를 열었다. 그 딸도 참 독하대. 자기 엄마를 치매라 몰아세우고 요양원에 넣으려 했다나? 세상에 그런 딸이 다 있어. 결국 동네에서 매장돼서 사람들 앞에 서기도 힘들다더라. 큰딸네 집안은 풍비박산이고 외손녀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큰딸 시댁에서도 손절했다지. 소문은 바람처럼 흘러가며 모양을 달리했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탐욕의 결과는 몰락이었다. 장터에서 들려온 소문은 그녀에게 분명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증명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흘러갔고 그녀는 그저 새로운 일상에 뿌리내리면 되는 것이었다. 초여름의 어느 늦은 오후, 인천 새 아파트 단지 입구. 말수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지친 발걸음, 초라한 옷차림, 삐죽 나온 수염. 그는 바로 사위였다. 사위,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장모님. 왜 왔나? 자네 얼굴 보니 오래 버티지 못했구나. 사위의 눈은 퀭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의 당당한 기계는 사라지고 남은 건 고시원 생활의 그림자뿐이었다. 공원 벤치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긴 침묵이 흐른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그땐 저희가 미쳤던 것 같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에 눈이 멀면 눈앞에 사람이 안 보인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내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땐 안 보였겠지. 사람들이 날 다 버렸어요. 회사도 친구들도 처제도 저희를 안 본대요. 너희가 먼저 버린 거다. 가족을, 진실을,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사위, 바닥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린다.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장모님이 안 계시면 저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용서는 내 마음에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은 너희 몫이다. 너희가 넘어뜨린 건 내 삶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연민이 숨어 있었다. 잠시 침묵 속에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린다. 근데 왜 자네가 왔나? 내 딸은? 사위, 씁쓸히 웃으며 하늘을 보고. 떠났습니다. 저희 이혼했어요. 아이 데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래, 그 아이도 자기 살 길을 찾은 거겠지. 자네도 찾게, 하지만 다시는 나를 이용하려 들지 말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끈조차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가게나 오늘이 자네가 장모를 만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다. 사위,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른다. 장모님, 제발요. 말순 등을 돌리며. 내가 더는 자네 장모로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나. 그것만이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해방의 기운도 따라왔다. 사위는 홀로 벤치에 남아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다. 장모님, 장모님,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말수는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있었다. 그녀에게 큰딸네 가족은 더 이상 의지해야 할 가족이 아니었다.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할 낯선 어른일 뿐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천천히 흘러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던 7월, 인천 새 아파트의 창문으로 녹음 짙은 나무들이 보였다. 대치동의 30억 아파트 대신 이제 그녀가 살아가는 곳은 소박한 평수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거짓도 탐욕도 배신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된 아침. 말순이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혼잣말한다. 오늘 날짜 7월 26일. 박말순. 나는 멀쩡하다. 그리고 나는 자유다. 그 선언은 이제 습관이자 의식이었다. 과거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면 이제는 삶을 확인하는 작은 기도였다. 더는 기록이 필요 없었다.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매일이 곧 증거이자 기록이 될 터였다. 창밖의 달빛은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대치동 아파트의 화려한 불빛이 아닌 소박한 달빛. 그러나 그 빛은 훨씬 더 따뜻했고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다. 새벽녘 말수는 베란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는 맑고 새들이 지저긴다.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탐욕과 거짓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낸 한 여인의 삶. 그 끝에는 외롭지 않은 평화가 있었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유였다. 말수는 미소 지으며 작게 속삭인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그녀는 끝내 자신을 지켜냈다. 화려한 집도 재산도 모두 내려놓았지만 대신 얻은 건 자유와 평화였다. 진실은 결국 길을 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당당히 홀로 서 있었다. 여기 박말순 여사의 인생이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